연방교육부가 39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구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연방대법원이 학자금 대출 탕감에 제동을 건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남가주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자외선이 강하게 내려쬐는 만큼 기상청은 햇볕 노출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켄터키주의 아파트에서 해골 40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연방수사국은 하버드 의대 시체 판매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성형수술 과정을 생중계한 의사가 면허를 영구박탈당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미성년 성인신매매를 심각한 중범죄로 처벌하는 법안 처리를 놓고 의회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포모나에서는 성매매 함정 단속이 벌어져 8명이 체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연방 하원이 오늘 2024 회계년도 국방 예산과 정책을 결정하는 국방 수권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보도에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오늘 미 하원은 8,860억 달러를 책정한 국방 수권 법안을 찬성 219표, 반대 210표로 가결했습니다. 여야 합의라는 오랜 관행을 깨버리고 다수당인 공화당은 논란의 여지가 다분한 군의 낙태 지원 폐지 등 수정안을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켜 처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원정 낙태 시술을 받는 군인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국방부 정책이 폐지됐고 성전환자를 위한 특수치료나 다양성의 가치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정부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반영됐습니다. 아울러 동맹국이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무기를 구매하지 않도록 설득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하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과 중국을 비롯해 북한의 위협 등으로 안보 불안이 가증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 억지 강화를 위해 정부 원안에서 6억 달러 증액한 97억 달러 지원을 명시했습니다. 국방 관련 예산을 결정하는 연례 법안인 국방수권법은 1961년 이래 상하원에서 각각 의결한 뒤 병합해서 단일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초당적으로 처리돼 왔으나 미 하원에선 이번에 오랜 관행을 저버렸다고 로이터 통신은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상원은 이달 내에 자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상하원에서 법안 내용을 놓고 치열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는 분석입니다. 국방 예산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오는 9월 30일 이전에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교육부가 39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구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의 제동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39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구제안을 발표하며 80만 4천여 명이 수혜 대상에 오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구제안은 20에서 25년간 대출을 상환한 경우 연방정부가 나머지 대출을 탕감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연방대법원의 제동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인데 이번 구제안 마련에도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신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대법원의 기존 판결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보수 대법원을 강도 높게 비난하며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이 헌법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면서 학자금 대출 탕감안을 현실화시킬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폭염 경보를 발령하고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김경일 기자입니다. 국립기상청은 텍사스와 플로리다에 이어 캘리포니아 등 서부 해안이 폭염 영향권에 들면서 최소 9,300만 명이 위험한 더위에 노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기록적인 고온이 주말 내내 이어지면서 캘리포니아주에도 열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립기상청 LA 지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는 일요일인 16일 밤 11시까지 남가주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Yes, this is a dangerous heat wave, especially for the mountains, deserts, and interior valleys where we'll see high temperatures between 108 and 115 degrees
during the peak of this heat wave tomorrow. LA 지역 자외선 지수도 위험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6 이상이면 높음이고 11 이상은 위험 수준인데 LA 지역은 일요일까지 12가 예상됩니다. 자외선 지수 12면 사람이 햇볕에 4분 이상 노출될 경우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Sunny through this whole weekend. Yeah, we might see some clouds work into the region as early as Sunday, but it'll still be mostly sunny. 기상청은 LA 지역 주민들에게 주말까지 낮 시간대 햇볕 노출을 최소화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강한 자외선에 노출되면 피부암과 백내장 등에 걸릴 수 있고 각종 건강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 것과 냉방시설에 머물 것을 강조했습니다. 만일 더위로 무력감이나 어지러움, 구토나 근육 떨림 증상이 나타날 경우 911에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경찰과 소방당국은 어린이와 애완동물을 차량 내 단 1분이라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켄터키주의 아파트에서 해골 40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연방수사당국은 하버드 의대 시체 판매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은 지난 11일 켄터키주에 자리한 한 아파트에서 두개골 40개를 포함한 인간의 뼈가 다량으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수사국은 하버드 의대 시체 판매 사건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제보를 받았고 시체의 구매자가 켄터키주에 거주하는 제임스 너트로 판명돼 압수수색을 펼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개골 40여 개와 엉덩이뼈, 척추뼈 등이 발견됐고 용의자 제임스 너트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집안에서 발견된 해골에는 스카프와 같은 장식이 더해지는 등 수집품처럼 장식돼 있었습니다. 수사당국은 아파트에서 하버드 의대 로고가 적힌 가방과 여러 개의 총기도 압수됐다고 전했습니다. 너트는 교도소에 구금된 상태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성형수술 과정을 생중계한 한 의사가 면허를 영구히 박탈당했습니다. AP통신은 오하이오주 의료위원회가 성형외과 전문의 캐러린 록센 그라위의 면허를 영구 박탈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라위는 틱톡으로 환자들의 수술 과정을 생중계해오다 면허를 박탈당했습니다. 의료위원회는 그라위가 수술 과정을 생중계하며 시청자의 질문에 대답해주는 등 환자를 방치했고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지키는데도 실패한 것이 징계 사유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그라위가 생방송으로 수술한 환자들 중 일부가 심각한 합병증에 걸리거나 복부 손상, 뇌기능 상실 등 다양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점도 징계 사유가 됐습니다. 그라위는 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청문회에서 생방송은 어리석은 짓이었다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항소의 뜻은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미성년 성매매를 심각한 중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상원이 통과시킨 법안을 하원 소위원회가 폐기시키자 주지사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성인신매매가 많은 캘리포니아주. 미성년자들의 성매매 착취도 50개 주 가운데 가장 심각한 수준입니다. There was a 5-year study that was conducted and over 13,000 people were trafficked in Sacramento County. 그러나 처벌 수위는 낮습니다. 현행법상 심각한 중범죄로 분류되지 않아 가석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공화당 측이 발의한 법안 SB14는 미성년 성인신매매를 심각한 중범죄로 분류해 처벌 수위를 25년형에서 종신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지난 5월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하원에 송부됐습니다. 그런데 하원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을 거부했습니다. 자칫 피해자들이 범죄자로 몰릴 수 있고 또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안을 폐기시켜버렸습니다. I am here and I look at your faces and wonder, do you care? 당장 공화당 측은 상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안을 그냥 폐기시킬 수 없다며 강력히 성토했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자신의 결정을 후회한다며 지지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여론까지 악화되자 게빈 뉴섬 주지사와 하원 의장이 중재에 나섰고
결국 어제 하원 공공안전위원회는 재발의를 거쳐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여전히 표결을 거부했습니다. 이제 법안은 가장 중요한 의결기구인 정책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만약 민주공화 양측의 조율을 거쳐 법안이 수정되면 하원 전체 표결과 다시 상원의 표결을 한 차례 더 거친 후 주지사 서명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법안 통과까지는 여전히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어제 포모나에서 이뤄진 성매매 단속에서 8명의 성매수자들이 검거됐습니다. 포모나 경찰국은 어제 관내 이스트홀트 애비뉴와 인디안힐 블러버드 일대에서 성매매 함정 단속을 벌인 결과 8명의 남성이 관련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함정 단속은 성매매 여성으로 위장한 여성 경관들에 의해 이뤄졌는데 이들에게 접근한 남성 용의자들은 1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나타냈습니다. 포모나 경찰국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길거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매매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포모나 경찰국은 지난해에도 성매매 단속을 통해 청소년과 성인 등 모두 11명의 성매매 피해자들을 구조했습니다. 경찰은 길거리를 배회하거나 지나가는 차를 잡아 대화를 시도하는 여성을 발견할 경우 사법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에서 또다시 스쿠터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유사 사건이 발생한 지 사흘 만의 일입니다. 뉴욕 경찰국은 지난 10일 오후 브롱스에 자리한 세인트 제임스 공원에 스쿠터를 탄 2명의 용의자가 나타났으며 인도를 걷던 시민들에게 대여섯 발의 총격을 가한 뒤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총격으로 어린이 2명과 성인 2명 등 모두 4명이 총상을 입었는데 피해자들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 경찰국은 스쿠터를 탄 용의자들의 영상을 공개했으며 이들은 범행 당시 복면을 착용한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편 배달부를 노린 조직적인 강도 범죄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연방우체국은 지난 11일 오전 10시쯤 노스할리우드 이스트밸리 고등학교 인근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우편 배달부가 권총 강도의 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우편물을 강탈한 뒤 대기하고 있던 BMW X6 차량을 타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모두 3명으로 차 안에 대기하고 있는 운전 담당과 총기로 배달부를 위협해 약탈하는 절도 담당자, 다른 한 명은 망을 보며 경찰의 접근을 살피는 역할을 합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25세부터 35세 사이 흑인으로 파악됐으며 또다시 유사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탑승하고 있던 차량 정보를 바탕으로 이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은 용의자들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제보를 제공할 경우 $50,000의 포상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성은 있지만 증거가 충분치 않은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일일 섭취량만 지키면 건강상 큰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보도에 김귀수 기자입니다.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의 1g당 열량은 4kcal, 설탕과 같은 무게에서 같은 열량을 가지고 있지만 설탕보다 200배 더 단맛을 냅니다. 이 때문에 무설탕, 다이어트 효과를 내세우며 음료나 캔디, 막걸리 등의 제조에 흔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해성 논란도 계속돼 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아스파탐을 간암과 관련성이 있다며 발암 가능 물질 분류군인 EB에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So the working group classified aspartame as 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 that is group 2B. 술, 담배, 성면 등이 속한 1구는 발암 위험이 과학적으로 충분히 증명된 물질들입니다. 이 A구는 붉은 고기, 고온의 튀김 등 발암 추정 물질. 이 B구는 절임 채소, 알로에 등 발암 가능성이 있지만 증거가 충분치 않은 경우로 아스파탐은 여기에 속합니다. WHO는 아스파탐 일일 섭취 허용량은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Having an acceptable daily intake, it means it is acceptable to consume a certain amount of aspartame without having appreciable health effects. 아스파탐 일일 섭취 허용량은 체중 1kg당 40mg,
체중 70kg의 성인이 200에서 300mg의 아스파탐이 함유된 탄산 음료를 하루에 14캔 정도 마시면 허용량을 초과합니다. 바람 연관성 증거가 아직은 부족하다는 지적 속에 WHO는 잠재적 연관성이 있다면 이를 알려야 한다며 과다 소비자는 소비를 줄이라는 권고라고 말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마리화나 부작용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10살 미만의 어린이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마리화나 부작용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25세 미만 환자는 모두 54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10살 미만 아동의 응급실 방문 건수는 일주일 평균 71.5회로 팬데믹 이전에 집계된 최대 23회의 3배를 넘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팬데믹 기간 스트레스 해소 목적으로 마리화나를 접한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한 부작용도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마리화나 부작용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들은 구토와 행동조절 장애 등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센터는 어린이가 마리화나 성분이 함유된 젤리 등을 섭취할 경우 성인에 비해 더 빨리 중독에 이를 수 있다며 부모들이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저지주가 전기차 구매 장려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구매하는 개인과 사업체에 보조금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4만 5천 달러 이하의 전기차를 구매하면 4천 달러, 4만 5천 1달러에서 5만 5천 달러 사이의 전기차를 구매하면 1,500달러의 보조금을 환급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전기차 대량 보급을 위해 사업체와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클린 플리트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대량으로 전기차를 구매하면 차량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최대 $10,000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전기차 구매를 지원하는 것은 대기의 질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최소 30만 대 이상의 전기차 보급을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증가 속도가 느리기 때문입니다. 뉴저지주 공공유틸리티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뉴저지주는 2022년 전기차 판매가 전체 차량 판매 대수의 8%를 차지했고 2022년 말 기준으로 총 9만 1,000여 대의 전기차가 주 전역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차량의 100분의 1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편 뉴저지주는 전기차 사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개발업자와 다세대 거주 부동산 소유주가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할 경우 면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분석가들은 2023년 전기차 판매가 100만 대를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신차 판매의 50%가 전기차가 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주간 증시 브리핑 시간입니다. 아티스캐피탈 김재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물가 우려 완화로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다가 오늘 오전에는 좀 꺾이는 분위기가 다시 보였죠. 이번 한 주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번 주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개장 초 이제 뭐 강세로 출발한 다음에 잠시 혼조세를 밀렸다가 이제 강세와 혼조세를 넘나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엇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4일 연속 오르고 오늘 하루 엇갈린 이번 주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15주 만에 가장 크게 오른 최고의 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까지도 3대 지수가 5일 연속 올랐다고 치면은 20개월 만에 처음인데 이제 그런 기록은 세우지 못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이제 상승했으니까 지난주 장이 떨어진 거가 결과적으로 이제 일주일 동안에 한 주 동안에 이제 반짝 숨고르기를 끝나고 상승세가 어떻게 보면 좀 재개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번 주 중소형 주식들의 좀 반격이 눈에 띄었는데 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이번 주는 이제 중소형 주식들의 반격이 이제 상당히 두드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2, 3주 동안에 그러니까 중소형 주식들이라는 얘기하게 되면 이제 성장주들 포함 어떻게 보면은 좀 로어 퀄리티 주식으로 보는 거니까 질이 낮은 주식들 같은 경우도 워낙 공매도 포지션이 높은 거가 있으니까 주식들을 위주로
이 공매도를 걸어들이는 쇼커버링 랠리, 그러니까 숄스쿠즈가 엄청나게 발생했기 때문에 진짜 뭐 하루에 예를 들어 60%, 70%가 폭등하거나 뭐 하루 만에 80%가 또 폭락을 해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요동침이 엄청나게 움직인 것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오르면서는 뭐 10일 연속 오르갔고 300% 넘게 오르거나 이런 주식들도 이제 목격되고 있는 건데 그만큼 초대형 기술주들을 시작으로 시작된 뭐 기술주들의 반격이 이제는 중소형 주식들에까지 이제 퍼져가고 있다는 거를 어떻게 보면 좀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대신에 뭐냐면은 워낙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매수세가 몰리다 보면은 지난번에 민 주식이 부활했던 것처럼 또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되면은 위험 조사가 조금 많아진다고 볼 수 있는 거니까 뭐 장에 아주 좋은 현상이다, 건강한 현상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네, 이달 최대 관심이죠. 7월 연준 그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일단은 이제 이번 주 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근원 포함 모든 이런 물가지수가 결과적으로 예상보다 이제 상승폭이 확 줄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는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까지 이제 근접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달 되면은 2%대로 진입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도 3월쯤 돼야지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내년도 1월 달로 앞당겨졌다는 이제 이런 마찬가지로 예상도 있는 거고 또 반대로 조금 더 거기서 나아가게 되면은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은 한 번으로 끝나고 그러니까 26일 날 한 번 베이비 스텝으로 끝나버리고 또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다. 또 이런 시나리오까지도 급부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것들은 뭐 뚜껑을 열어봐야지 아는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또 테슬라 뭐 넷플릭스를 포함해서 이제 305개 회사들이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닝 시즌이 본격화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실적 결과와 전망에 따라서 이게 장의 요동심이 좀 더 이제 커지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랠리 모드가 이어지거나 그렇게 되면 한풀 꺾여서 숨고르기로 들어갈 수 있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판가름 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중요한 시점이라 보는 거죠. 네, 다음 한 주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